영적 심판은 존재하는가? 어느가 소를 객관적으로 바라본 것을 영적 심판은 존재하는가에 비추어 보면 소는 환경의 초월이 인간의 이기적 안에서 이루어진다. 소가 어느가 생각한 대로 사람을 의지한다면 그렇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사람은 영적 심판의 존재로 하여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가? 어느이는 영적 심판의 존재로 환경을 초월할 수 있다는 쪽에 삶의 목표를 둔 것은 어느이는 영적 심판의 존재를 영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주에게서 이런 문장을 접하기 전에도 그랬다. 영적 심판은 성이 차아냐 하고 육적 심판은 만인 육체 부활이 아니라. 영적 심판은 차 안에서 살 동안 이루어지고 육적 심판은 만인 육체 부활하여 피 안에서 이루어진다. 영적 심판은 인의 중심을 심판하고 육적 심판은 행함을 심판하느니라. 영적 심판은 사람의 중심을 심판하고 육적 심판은 육체의 행함을 심판하느니라. 영적 심판은 차 안에 급 영향이하고 육적 심판은 내세의 급 영향이니라. 영적 심판은 차 안에서 영향을 미치고 육적 심판은 내세에 영향을 미친다. 소는 까치와 비하면 등치가 있고 또 사람이 보호를 받다 보니 태연자 약이다. 소를 이기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 소는 사람에게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다. 자기의 목숨이 사람에게 달렸다는 것을 안다. 자기의 운명이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안다. 이 한계를 소 자신이 스스로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자기보다 능력자인 사람이 도움이 있으면 자기의 안위에 보장을 받는다는 것을 안다. 소에게 달리 무서운 것은 없다. 까치도 아니다. 호랑이는 없다. 늑대도 없다. 만약 이런 게 온다면 울음소리를 크게 내면 된다. 이 세상에서 사람 이길 장사가 없다는 것을 안다. 물론 소는 그 주인을 알아본다. 타인에게는 절대 가지 않고 타인의 말은 듣지 않는다. 밥을 주고 재워주는 주인을 안다. 소의 영적 심판의 주체는 주인인데 사람이 소의 뜻에 따라 환경을 초월시킬 리는 만무하다. 인간의 이기적인 품성은 소에게 환경의 초월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소는 사람을 의지한다. 정말로 소는 사람을 의지할까? 정말로 소에게는 환경의 초월이 인간의 이기 안에서만 가능한 것일까? 영적 심판의 대칭은 육적 심판인데 세상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 말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부활하여 이루어지는 행의 심판을 말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심판이라고도 하고 행의 심판이라고도 하고 육적 심판이라고도 하지만 영적 심판은 차 안에서 살 동안 사람이 마음을 심판하는 것을 영적 심판이라고 한단다. 재판장이 말했다. 사람은 마음으로 환경을 초월할 수 있고 영적 심판에서 판결하여 선한 영이 그 영을 리더하는 대로 따르면 환경의 초월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어느이가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서당 앞이 시끌벅적하였다. 어느이는 자연스레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서당 앞엔 키가 큰 외국 사람과 서양통과 중국통이 있었다. 할아버지가 서양통과 중국통을 보선발로 나와 맞이한다. 동문 잘했었는가? 서양통이 말했다. 아, 어서 오게나.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한다. 할아버지가 두 손으로 각각 친구의 손을 잡느라 세 손 고개를 숙인다. 그러니 키 큰 외국인은 멀쩡히 서 있으니 더 크게 보인다. 신장로의 미루나무가 서당 앞으로 옮겨진 듯 싶다. 그의 동태는 두드러지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 고개를 살짝 돌려 신장로와 개울과 그 너머 논과 들을 멀리 바라본다. 산의 경사각을 따라 얼굴을 들고 산능선을 넘어 마침내 푸른 하늘까지 바라본다. 할아버지와 친구분은 얼마나 할 말이 많이 있는지 그 상황에서도 계속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서양인은 이제 시선을 남새밭으로 돌렸다. 소 두 마리를 바라본다. 어느이와 눈이 마주쳤다. 어느이는 고개를 숙이며 눈 인사를 했다. 의의로 서양인도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는 서양인은 다시 눈을 남새밭 줄기까지 내려온 산등성을 따라 고개를 하늘로 쳐들었다.
방금 본 산등성의 푸른 하늘이 인상적이라는 듯 눈까지 지그시 감는다. 아니,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건가? 긴장해서 그런가? 낯설어서 그런가? 조선에 오면 여자에게 눈길을 주지 말라고 훈련을 받아서 그런가? 어린이는 별 생각이 다 났다. 식자우한이란 글귀가 되살아난다. 본인이 남녀 7세 부등석이니 남녀가 유별하니 이런 삼강오륜과 일륜지 도덕을 달달 이루고 있으니 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다. 설마 서양인이 그것을 안 것은 아닐 테지. 어느이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는 신고 썼다. 어느이는 사실 남녀 7세 부등석이니 남녀가 유별한 것이나 삼강오륜이니 일륜지 도덕이니 이런 예는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고 지켜왔다고 자부했다. 쓸데없이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아서 할아버지 이름에 누를 끼치고 싶지는 않았다. 다만 어느이는 영적 심판의 광경에서 재판장의 이야기가 삶의 좌우명인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분의 말씀이 우선이다. 어느이는 이렇게 느껴졌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예도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서양인에게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서양인의 시선이 어느에게로 다시 돌아왔다. 그가 이리 오라 하는 눈짓을 한다. 어느이는 달려갔다. 어느이는 그 앞에 다다르자 살며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였다. 나이스 미추. 서양인이 말했다. 나이스 미추. 어느이도 말했다. 어느의 영어 발음이 썩 괜찮았는지 서양인이 비리긋하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Can you speak English? 서양인이 말했다. Can English? 어느이도 말했다. 이때 할아버지가 제지하는 바람에 Can English만 서양인이 들었으므로 서양인은 어느이가 영어를 할 줄 안다고 인식할 수도 있다. 남녀가 유별한데 안에 들어가 있으라 할아버지가 말했다. 서양인은 어느이를 살갑게 대하다가 할아버지의 제지에 어리둥절하였다. 서양인의 눈은 파란 눈이었고 키도 크고 코도 컸다. 그 입에서는 쌀라쌀라 하였는데 어느이는 그것을 분별하여 따라했다. 주위 사람들은 어느의 영어 실력에 먹놓고 있었다. 이어 그는 서당으로 들어갔고 어느이는 안채로 들어왔다. 어느이가 이 소식을 안방에 전했다. 할머니는 어머니와 안방에서 길쌈을 삼으며 전가를 받는다. 언년이가 방에서 빼꼼히 바라본다. 어느의 말이 맞았네? 엄마가 말했다. 내가 뭐라 했는데요? 어느이가 어리둥절한 채로 물었다. 손님이 온다고 화장을 했잖아. 엄마가 말했다. 어느이는 생긋하며 엄마에게 답례를 하고 뒤돌아섰다. 어느이는 오래간만에 서당문 뒤에 앉았다. 정감이 느껴졌다. 어느이는 학문을 할 때처럼 서당 안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 언년이 살살 다가와서는 서당 안을 엿보고는 헤헤하고 웃으며 들어간다. 아마 준비할 게 있을까? 할아버지가 호출하기 전에 동태를 살피라고 할머니께서 보낸 듯 싶다. 방 안에는 가방 3개가 보인다. 하나는 크고 2개는 보통 나그네가 소지하는 작은 가방이다. 자네 우리가 학생을 하나 데리고 왔네. 서양통이 말했고 중국통이 고개를 끄덕하였다. 언제 오는데? 할아버지는 서양인을 주의 깊게 둘러보았으나 학생이 되리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30은 좋게 먹었을 사람인데 얼핏 봐서도 유식한 말을 쏟아내는 것으로 봐서 학생이 될 만하지 않았고 거기다가 한자와는 관계가 없을 듯한 서양 사람이다. 영어를 하긴 하는데 미국 사람 같지 않다. 영국 사람 같다. 할아버지는 생각했다. 여기 이 사람이네. 둘은 영국 사람을 가리켰다. 영국 신사는 주위를 둘러보면서도 두 사람이 말하는 데에 귀를 기울인다. 나이가 몇 살이 되나? 할아버지가 물었다. 토니 28살이라네. 서양통이 통역했다. 나이스 미추. 서양인이 말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는 거네. 서양통이 통역했다. 예, 안녕하신가. 할아버지도 서양인에게 답례하였다. 이 친구가 우리말과 한문을 배우려고 하네. 서양통이 말했다. 주남이 어떻게 되시는가? 할아버지가 말했다. My name 스미스. 서양인이 말했다. 스미스라네. 서양통이 질문하고 답을 말했다. 이름이 우리처럼 짧은 건가? 할아버지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말했다. 그게 아니네. 스미스는 이름이고 성은 참으로 길어서 스미스가 이름만 이야기하라고 했네. 서양통이 말했다. 어느는 이야기를 듣고 스미스가 매우 센스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물론 자네들이야 다 알겠지만 다시 한번 저분의 의도를 직접 듣고 싶네. 통역 좀 해주게나. 할아버지가 말했다.
헬로 서양통이 말했다. 에이, 헤이 영국 사람이 말했다. 한문과 조선어는 왜 배우려 하나요? 할아버지가 말했다. 헬로 왜 조선어와 서양통이 말했다. 아이 캐드릭 미셔너리 콜리아 미션 스쿨 프레젠스 영국인이 말했다. 본인은 영국 캐드릭 선교사로서 조선의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양통이 말했다. 그래서 조선어 한글과 한문을 익히고 아울러 문화까지도 익히려고 한 것입니까? 할아버지가 말했다. Yes, thank you very much. 영국인이 말했다. 서양통이 통역했다. 자네들은 어떻게 할 건가? 할아버지가 말했다. 한 2, 3일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중국통이 말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의사 전달이 될 터인데 할아버지가 말을 흘렸다. 우리는 사흘 동안만 함께 있다가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네. 그리고 학비는 영국 교육에서 전액 보장된 것이니 염려하지 마시게. 중국통이 말했다. 이제는 둘이서 세계를 동행하는 건가? 할아버지가 말했다. 당분간 그렇게 할 계획이네. 그들이 동시에 말했다. 할아버지는 황당한 일을 맞닥뜨린 현실이 난감하였다. 학교에 학생이 공부하러 왔는데 돌려보낼 수는 없다. 이런 일이 가끔 있으므로 기숙사도 준비되어 있고 또 비어있지 않은가. 대부분 이 고을이 5동네에서 학생들이 오지만 혹가다 외부에서도 공부하려고 오는 사람이 있다. 대개는 고을마다 서당이 다 있어. 그런 일은 드물지만은 그러나 외국인은 처음이었다. 기숙사는 문제가 없는데 조선어는 그렇다 치고 훈장님은 웬일인지 부딪혀보자는 심정이 들었다. 언제부터 묵을 겁니까? 훈장이 말했다. 오늘부터라네. 서양통이 말했다. 오늘부터? 할아버지가 말했다. 동문께서는 좀 황당하겠지만 우리가 미리 영국에서 다 계획을 하고 온 것이라네. 그런데 미리 전가를 넣기가 어려워서 직접 이렇게 되었다네. 중국통이 말했다. 우리가 누군가 지피지기 아닌가? 이 집 사정을 알고 영국 교회의 의도도 알고 행한 일이 아닌가? 서양통이 말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끄덕 수긍하였다. 그렇게 미리 다 학교도 정하고 묵을 곳도 다 알려주고 자네들이 힘을 많이 썼겠군. 자네들이 서당에 기숙사도 있고 한글도 그렇고 한문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적임이라고 선전을 해서 온 것이니 수락하겠네. 할아버지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전용문을 통하여 안방에 전가를 넣는다. 언년이가 안방에서 뛰어나온다. 언년이도 할아버지의 전용문을 통해 들어간다. 언년과 할머니와 엄마는 할아버지의 전용문과는 친숙하다. 음식이 그 문을 통해서 전달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가끔 손님이 없을 때에는 그 문을 사용한다. 언년아, 이 손님들에게 부엌 옆에 있는 건넌방을 안내해 드려라. 할아버지가 말했다. 예, 할아버지. 언년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오빠의 전용문이 열렸다. 시간이의 문이 열린 것이다. 이제 그 문으로 오늘은 3사람이지만 이제 2사람은 항시 드나들게 생겼다. 언년과 언니는 그 사람을 안내하기 위해서 그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그 문을 가리키고 먼저 서양통이 나온다. 학생 중의 하나가 손님들의 신발을 서당을 통하여 이미 그곳으로 옮겨 놓았다. 스미스가 뒤따라 나오는데 머리를 숙이는데도 문틀에 아슬아슬하다. 아마 몇 번 부딪혔는지도 모를 일이야. 언니는 스미스의 그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고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언니와 언녀는 스미스를 주목하고 있었다. 스미스는 앞마당에 들어서자 시선을 전후좌우로 옮긴다. 깨끗하고 넓은 모양에 감탄한 듯 여유를 부리며 다시 한 바퀴 둘러본 후 하늘까지 올려다본다. 푸른 하늘이 널찍하게 드러나 보이는 가운데 태양은 C자형 큰 산의 서쪽 끝을 향해 내달리고 있었다. 헬로, 언니가 말을 먼저 건넸다. 헬로, 스미스가 곧장 말했다. 나이스 미츠, 언니가 말했다. 나이스 미츠, 스미스가 말했다. 마이 네임 언니, 언니가 말했다. 마이 네임 스미스, 스미스가 말했다. 아이 캐드릭 미셔너리 콜리아 미션 스쿨 프리젠스, 언니가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스미스가 고개를 갸웃했다. Yes, I 캐드릭 미셔너리 콜리아 미션 스쿨 프리젠스, 스미스가 말했다. 토니 에잇, 언니가 말했다. Yes, 토니 에잇, 스미스가 말했다. Hey, 언니가 말했다. 언니는 서당에서 그에게 들은 영어를 계속 반복한다. How are you? How are you? 스미스가 말했다. How are you? 언니가 말했다. 그러자 스미스는 서당뜰에서 Can you speak English란 말을 다시 한번 한다.
Can you speak English? 어느이가 말했다. 그러자 스미스가 웃는다. 어느이도 따라 웃는다. 어느이는 마지막 한마디도 마저 한다. Yes, thank you very much. Yes, thank you very much. 스미스가 어느이 말을 그대로 따라한다. 어느이는 아까 스미스와 한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리바이벌 하였다. 그것도 스미스를 향하여. 그런데 스미스도 그것이 싫지 않은 듯 그에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기꺼이 응대한다. 스미스의 눈빛은 어느이를 향해 반짝 빛나고 있었다. 언년이 고개를 갸웃한다. 그들은 동시에 웃었다. 서쪽 끝에 있는 태양이 그들을 환하게 비춰주었다. 언년이 그들을 안내해주기 위해 시작한다. 일단 건넌방 2개 중에 아랫방을 소개해주며 학생들이 묵을 방은 이 방입니다. 언년이 그들을 보며 말했다. 나는 학생이 아닌데 하고 서양통이 말했다. 할머니가 다 학생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어느이가 말했다. 서양통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숭우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 젊어지지 않았나? 이 사람아. 중국통이 서양통을 바라보며 말하자 그들은 마주보고 웃었다. 화장실은요 반드시 좀 멀다고 해도 남자 변수로 가야 합니다. 언녀는 사무적으로 말했다. 물론 할아버지 동무는 다 알고 있었다. 건넌방은 안마당에서 곧바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 물론 남새밭을 바라볼 수 있는 창도 있고 거기서 부엌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 건넌방의 윗방으로 통하는 문도 있다. 이부자리는 농에 있고요. 옷걸이도 농에 있어요. 언년이 말했다. 그들은 장롱을 열며 이부자리를 확인하고 가방을 정리하여 서랍에 놓고 옷장에 옷을 걸었다. 내일 조반은 서당에서 7시 반입니다. 언년이 말했다. 서당에서 7시 반요? 중국통이 응대한다. 예, 언년이 말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하였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보세요 하고 안방을 향하여 말하면 됩니다. 언년이 말했다. 그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우리는 돌아갑니다. 언니가 말했다. 언년과 언니는 이렇게 일러주고 언년은 안방으로 들어갔고 언니는 맞은편 건넌방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내가 그때 낯선 이국인을 그렇게 반갑게 맞이한 것은 마음이었다. 순전한 내 영을 또 다른 영의 터치로 일어난 일이었어. 할머니 언년이가 말했다. 할머니, 그렇게 엄한 집안에서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하는 그 시절에 그렇게 외국 사람을 거침없이 대한 이유가 영의 터치로 하였던 말씀입니까? 명수가 말했다. 그렇다니까 사람은 영혼육으로 불가분의 관계로 이루어졌는데 영은 혼을 리더하고 혼은 육을 리더하는데 그 영이 나의 영을 리더하였어요. 할머니가 말했다. 라스트 데이스 21-33 중에서